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대로 어, 일본 낚시인들이 실제로 부력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구사를 하는지를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마르큐의 낚시 최전선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요즘 뭐 세상이 좋아져서 번역도 되잖아요, 그죠? 그 번역을 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 부력에 관계되는 채비와 부력에 관계된 부분들만 발췌를 해서 정리를 좀 했어요. 저한테는 공부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부력이 표기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최전선 139에 보면 뭐 여러분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 거니까. 139에 보면 그 하기노의 그 바닥 핥는 초칭이죠, 초칭. 저활성기에 하는 초칭인데요. 목줄이 55에 70입니다. 굉장히 길죠. 바늘을 발아서 7호인데 일지 하기노가 만든 일지 프리미엄 12를 사용합니다. 7mm에 10이면 대략 이렇게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7mm에 10이면 18척에서 그렇게 고활성으로 사용한 건 아니죠. 아니지만 보통 7mm 10이면 편납량이 뭐 한 6, 7cm 정도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근데 저 무게가 편납 무게는 안 써져 있어요. 대충의 기준에 맞추어서 구사가 되고 있다라는 걸 이걸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오모리 부하 3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g을 한번 찾아볼게요. 맞네. 3g이면 2.8g이 편납량이 6.1 정도 나오니까요. 제가 사용하는 위치 기준으로 그러면 3g이면 편납량 한 7cm 정도 대략 그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높죠. 겨울인데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18척이고 그럼 수심은 5m권일 텐데 편납량은 5cm가 아니고 7cm입니다. 이렇게 높게 써도 되나? 상관없죠. 목줄이 길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높게 부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141의 오카타 키오의 그 미터 우동 세트 보면 밑에 사진이 있어요. 5cm 바디예요. 바디 길이가 이게 5cm라는 말입니다. 편납량은 0.7g입니다. 0.7g이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1.6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높죠. 이야, 이 정도 나올까 싶어요. 근데 일단 본인이 써놓은 편납량은 1.7g이에요. 그러면 뭐 한 조금 더 줄여서 본다 해도 1.3에서 1.6. 이 사람들 이거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 안 하기 때문에 대충 그 정도 된다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그 요시다가 구사했던 카츠케 세트인데 일단 사진상 보기에도 찌가 굉장히 작아요. 편납량은 나와 있지도 않아요. 나와 있지도 않고 쿠와세니까 쿠와세면 보통 이런 것들은 찌가 4cm 내외예요. 저한테도 그 카츠케용 찌가 있는데 진짜 손가락 길이만 하거든요. 편납량은 얼마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충상찌 만드는 타다스케가 사용한 15척 혹은 17척에서의 초칭 양단고입니다. 활성이 초칭 양단고의 55에 70,
50에 65 정도로 사용하면 뭐 일반적인 활성이에요. 바늘도 발아서 8호 정도면. 투어 스펙을 사용하는데 편납량은 1.8에서 2.0g. 2.0g이 어느 정도냐면요. 편납량이 4.5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다스케는 정말 보통 우리가 말하는 1m에 1cm에서 약간 떨어지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너무 적게 쓰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 그날 활성에서 이 찌의 선택이 적당하다 싶으면 그대로 가는 거죠. 척수를 바꾸면서 부력을 그대로 늘린 걸 봐서는 지금 보면 그죠? 그냥 호수만 올리고 척수를 그대로, 척수가 15에서 17로 넘어가면서 11에서 13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11로 넘어갔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이날 활성에 대한 찌의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 편납량 얼마 이 기준도 별로 없죠. 일본 사람들 보면. 그다음에 136 와타누키 마사요시 초칭 양당고 짧은 척으로 했는데요. 30에 40으로 하다가 보면 25에 35로 더 줄입니다. 바늘은 극야라즈 7호면 뭐 조금 크다 싶은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7번이라는 말은 7번이면요 보통은 7cm를 뜻합니다. 구경은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는데 육안으로 보면 6이나 6.5 정도 돼 보이네요. 자, 길이가 8cm. 그 다음에 편납량이 1.85g입니다. 1.85g이면 편납량은 4cm 정도 됩니다. 순부력이 굉장히 좋은 찌인가 봐요. 네. 지금 보면 근데 나중에 보면 12cm 바디로 바꾸죠. 부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톱은 글라스 무크로 넘어갑니다. 활성이 아마 굉장히 좋다고 느껴졌는지 오와세로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력이 그대로 맞다면 부력이 굉장히 높아요. 2.15g이면 편납량이 4.7cm 가량 돼요. 8척의 편납량 4.7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부대꼈다 하면 이렇게 높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m에 1cm 뭐 이런 공식 별로 구애 안 받는 거죠. 또 볼까요? 이건 누구지? 이건 보니까 옆으로 또 있네. 여기 있네. 예. 135의 도제 요시아키 그 아사다나 양당고인데요. 9척으로 했고 25에 35 하다가 40에 50으로 넘어갔고요. 바늘은 목줄이 길어지고 활성이 떨어지면서 호수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호수는 줄였고 그 다음에 아사다나에서 바디는 5cm라고 봐야 되죠. 톱의 구경은 1.4에 1.0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렇죠. 5호인데 7cm네요. 바디가. 편납량을 한번 볼게요. 편납량은 1.0입니다. 1.0g이면 편납 얼마냐 하면요. 2.1cm 정도 나옵니다. 생각보다 부력이 작지 않죠.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아사다나 양당고 부력에서 이 정도면 완전히 맥스입니다. 그 다음 최전선 134의 오카다 키요시 가츠케 우동 세트. 가츠케면 수심 한 30에서 50 정도 사자후 7척으로 우동 세트를 구사했고요. 목줄이 8에서 35면 완전히 떨어지는 활성보다는 조금 위에라고 생각되는데 이 정도면 편납량이 어느 정도냐면요. 0.3이면 편납량은 9mm 정도 됩니다. 요거 한 8mm 정도. 6분의 3이면 요 정도에 맞춘 거죠. 그 다음 133의 스키모토 토모야 요즘 잘 하죠. 가마에라 텐키 1000이일 겁니다. 아마 1000이로 하는데
아사다나 우동 세트인데요. 보시면 목줄이 12입니다. 12. 보통 우리 8 쓰잖아요. 이 정도 길이면. 생각보다 윗목줄이 좀 길게 썼고요. 바늘은 9입니다. 아마 조금은 터프하게 구사를 하는 것 같아요. 편납량을 보면요. 자, 아사다나 우동 세트, 파워네, 파워 우동 세트.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고, 편납량도 0.95입니다. 0.95면 어느 정도냐 하면 편납량이 2.2cm 정도입니다. 아사다나 치고는 굉장히 높은 거죠. 기가리프트 95면 아마 이게 한 제 추측이 맞다면 제가 있지를 모르는데 7, 8, 9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부력 높죠. 이 정도면 뭐 펠렛 낚시 정도의 부력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자, 그리고 속꽃줄입니다. 속꽃줄이 132 다카시 데키 속꽃줄이 양단고 1015척에서 35에 43을 하다가 30에 37로 줄였어요. 그러면 활성이 더 좋았다는 뜻이죠. 목줄이 줄었으니까. 근데 단차는 그대로 뒀어요. 생각보다 바늘은 작아요. 5호. 찌는 육기작 속꽃줄이 2015인데 15번입니다. 15번이면 바디가 15cm, 요 밑에 15cm라고 되어 있죠. 톱의 구경이 1.2입니다. 1.2 파이프 톱. 다리도 1.2인데 편납량이 1.9입니다. 1.9면 얼마냐 하면요. 4cm 정도 됩니다. 15척의 속꽃줄이 수심을 꽉 채워서 보통 일본 사람들이 낚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4cm면 좀 부력이 적지 않나 싶은데 이 사람은 그런 스타일로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찌가 좀 스타일이 다릅니다. 낚시 구사 내용도 보면 목내림을 빨리 시키려고 해요. 착지점이 자꾸 흐트러지니까. 보통 이 사람이 지금 낚시하고 있는 곳이 바람과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라서 아마 이런 식으로 낚시 공략이 이제 진화를 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15척이면 편납량을 6cm 정도 가져가겠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부력은 커져도 찌톱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디자인한 찌 같으면 이 상층부 눈금을 그대로 이 편차가 좀 적도록 해놨는데 이건 진짜 찌톱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 사람의 이제 접근 방식이 되겠죠. 어쨌든 부력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기노 다카유키 아사다나 우동 세트, 봄날이 되어서 구사했던 건데요. L2 12척입니다. 목줄은 50을 8에 50 하다가 40으로 35로 점점 줄여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바늘은 바라사 6호에 경량 옥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고, 토키타 버전인가 봐요. 세트 스피릿 토키타 코쇼 버전 3이라고 되어 있는데 3번입니다. 길이는 뭐 재원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바디가 3.5, 4.5네요. 그러면 뭐 3번이면 이게 제일 작은 게 4.5일 것 같아요. 키우면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면 0.55g이잖아요. 0.55g이면 편납량은 1.3cm 정도입니다. 굉장히 표준, 우리 또래 사람이니까 조금 더 표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다음 130 우치지마 야스유키 오키추 우동 세트. 오키추 우동 세트의 수심은 2m에서 1.5였습니다. 이분은 오키추 구사를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 8에 60에서 65로
바늘은 바라사 6호에 사스케 3호에서 2호로 줄였죠. 그러면 생각보다 활성이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찌는 욱주입니다. 이씨 사용하는 아사이베 아사다나 프로토타입이고, 그런데 부력을 보십시오. 2.2m에서 1.5m를 공략하는데 편납량은 0.75입니다. 0.75면 얼마냐 하면 편납량은 1.7cm. 자, 이게 얼마를 해라 기준은 없어요. 그런데 보면 대충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력의 범주 안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죠. 기본기라는 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딱 잘라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그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9 최전선 129에 니시다, 장척 잘 쓰는 키 작은 분 니시다 이치지, 이분이 그 바라글루 세트를 노지 초청 즐겨 하는데 L2 22.5입니다. L2 22.5면 초칭이면 수심이 6.5가 넘죠. 그죠? 6.5m의 수심이라고 보고 25에 60, 목줄이 많이 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랫바늘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3호. 찌는 투어스펙 13번, 파이프톱 18cm짜리입니다. 이것도 아마 편납량이 대략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재원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충상찌 만드는 타다스케 단차 속구줄입니다. 지금 같은 계절이니까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12척, 보통 꽉 찬 수심을 사용하니까 12에 50입니다. 목줄은 위에 같은 경우는 15에서 12를 쓰고, 일본은 뜻밖에도 단차 속구줄이 목줄 길이가 아랫바늘 윗바늘이 거의 굳어 있습니다. 50. 우리나라는 목줄 정말 길게 쓰는데요. 일본은 좀 예외적인 사람들만 길게 쓰고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에서 다 멈춥니다. 찌는 충상 S 포지션 바텀 11호인데 극세 PC 무크톱입니다. 이 정도면 보통 1.0에 0.8 혹은 0.9에 0.7 이 정도가 아마 극세 PC 무크일 텐데요. 15cm 톱에 바디는 11.5 대나무 다리인데 편납량이 1.6g입니다. 1.6g이면 얼마냐 하면 3.6cm입니다. 12척 딱 떨어지는 수심. 부력이죠, 부력. 그렇게 맞춰 쓰는 거죠. 근데 보세요. 바디 길이를 보세요. 11.5, 낚싯대 12척. 맞도록 돼 있는 거예요. 고활성기에도 이 정도 길이면 되고 저활성기에도 이 정도 길이면 되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위에 보이는 이런 경우들은 띄워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지만 속꽃질이 하나처럼 꽉 차면 보통 이렇게 갑니다. 자, 요시다 야스오 127 초칭 우동 세트 사자우 9척으로 하다가 야나기 8척으로 줄였는데요. 8에서 40을 하다가 나중에는 18까지 줄여보고 24까지 목줄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줬다고 볼 수 있죠. 바늘은 극야라즈 8호, 극관슬의 4호에서 3호로 아마 이것저것 많이 해봤나 봐요. 찌는 심주 파이프 8번입니다. 몇 척이었습니까? 8척이죠. 그죠? 9척 8척이면 찌도 대략 8번을 사용하는 거죠. 바디를 보세요. 6.3cm. 그냥 이게 중간 사이즈죠. 톱도 중세 파이프 13. 바디도 중간 사이즈. 편납량은 1.24g. 1.24g이면 편납량이 2.8cm 됩니다. 그러면 9에서 8척을 하기에 그냥 표준이죠. 목내림이 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9번으로 넘어갔습니다. 8번이 8cm면 9번은 9cm이겠죠. 근데 9번으로 넘어가니까 톱 구경이 바디 구경이 6.3이니까 상당히 두껍단 말이에요.
부력이 1.78로 확 늘어납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요. 3.9cm입니다. 그러면 팔척에 3.9면 편납량 상당히 많잖아요. 신경 안 써요. 그냥 확 올려버려요. 근데 부력을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8번 쓰다 9번 쓰는 거예요. 그리고 8척이니까 8번 쓴 겁니다. 몇 센치를 알아서 썼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척수에 따라서. 아사다나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초칭 속고는 낚싯대 길이와 찌의 호수가 같이 물려가고 아사다나는 대중소 이렇게 갑니다. 보통 126번도 보시면 와타누키 마사요시의 가츠케 우동인데 8에 20에서 40까지 갔어요. 바늘 별로 안 크죠. 얕은 수심이니까. 차카용 굵은 2번인데 톱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1.8에 1.2. 바디는 생각보다 두껍지는 않습니다. 아사다나용이니까 6mm에 5cm 바디이고 부력이 0.6g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톱의 구경 때문에 편납량이 1.4cm입니다. 가츠케 치고는 부력이 상당히 높죠. 근데요, 목내림을 더 깊게 확실하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해서 편납량을 더 올립니다. 0.7. 그럼 이거는 1.6cm입니다. 가츠케용으로는 상당히 높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적당하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있지거든요, 이거. 네. 톱 구경이 굉장히 두껍죠. 지금 보시면 네. 여기서 7 중에 3 우동이니까 여기다 맞추는 거죠. 자, 이것만 하나 더 볼게요. 또 예외적인 하나 보여드리면 좋은데 페레주입니다. 페레주 같은 경우는 15척 야나기로 했는데요. 페레주 양단고이거든요. 어분 계열 양단고 편납량이 1.8g 썼습니다. 1.8g이면 4cm가 약간 넘습니다. 한 2m권 하죠. 15척 2m권의 편납량 4cm면 페레주로는 표준입니다. 그리고 오카타키오의 양도로로인 경우에는 보면 아사다나 프로토타입을 썼는데 편납량은 0.7g, 1.6cm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부력이. 근데 이게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생긴 거 보면 그만큼 안 돼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단차 속꽃줄이 11척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아랫목줄을 길게 쓰고 딱 우리나라 스타일로 단차 속꽃줄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찌도 초칭용 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켄시 초칭 우동 세트용인데 7cm 바디를 사용합니다. 11척에. 그리고 테이퍼 글라스 무크인데 톱이 아주 가늡니다. 제가 봐서 이 사람은 약간 내립 스타일이에요. 근데 대신에 복원력 때문에 12에 10으로 눈금을 여기다 맞춰요. 여기다가. 나중에는 뭐 여기도 맞춰보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맞춥니다. 편납량이 얼마냐 하면요. 1.1g입니다. 1.1g이면 편납량이 2.5cm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이 중에 본 중에 부력을 제일 적게 썼어요. 11척에 꽉 찬 수심을 낚시하면서 편납량을 2.5cm. 11척이면 3.3m잖아요. 왜 이렇게 쓰느냐? 이 사람이 낚시할 때가 하루에 한두 마리 얼굴 보기 힘든 엄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 옆에 요시다 야스오 초칭 우동 세트도 보시면 8척을 사용하면 바디가 5.5cm가 됐는데요. 편납량은 0.75g입니다. 0.75면 1.7cm입니다. 저활성기면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초칭 우동입니다. 같이 착화하듯이 그렇게 쓴 거죠. 무게가 나와 있는 것들은 대충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일본인들이 그 편남양보다는 바디의 길이나 바디 구경을 가지고 이 낚시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채로 찌 선택을 하는 것이지 부력을 재놓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찌를 보면 알아요. 아, 이게 5파이, 5.5파이네 저수온기, 6파이, 6.5네 뭐 일반적인 활성. 오늘은 조금 고부력이 필요하네. 그러면 한 6.5에서 7파이. 보통 그렇게 들어가면서 척수의 근사치한 길이의 그 바디 있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표준 부력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되 너무 부력에만 목숨 걸고 그 낚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배울 때는 이런 기본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1m에 1cm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공식이 어느 정도 필요했지만 지금도 영원토록 그 공식을 붙들고 낚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노지를 나가서 잡어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바디 구경을 올리든 찌를 뭐 부력을 올려야 될 거고 극저수온기가 되면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늘리고 줄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찌를 선택하면 활성에 따라서 바꾸면 되는 거죠. 그걸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바꾸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적당한 부력으로 낚시를 하고 너무 기계적으로 구애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찌의 부력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